안녕하세요. 오늘은 햇볕에 약한 다육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름이 오면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부분이 햇살에 너무 노출이 돼서 다육식물이 죽는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요. 아직 봄이라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5월에 지금 30도가 넘는다라는 일기예보가 나왔듯이 우리나라 여름은 아주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모든 다육식물이 햇살에 다 강한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햇살에 아주 약한 품종들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많은 품종을 가지고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다육식물 같은 경우 햇살에 아주 약하다는 것, 그리고 잘 무너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봄철 햇살 적응 훈련을 마쳤다 그러면 여름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날 수 있지만, 오늘 보여드리는 이런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햇살 적응 훈련이 끝나도 기온이 높아지고 햇살이 강해지면 무너져 내리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 품종들이 그렇게 약한지 알아볼 텐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라울금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약합니다. 특히 지금 이 코스에 맞춰져 있는 올금, 이렇게 올금처럼 이게 투명한 황금색을 보이고 있는 이런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100% 여름에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얼굴을 가진 이 잎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방그늘에서 키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강한 햇살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기온이 높아지면서 서서히 잎을 하나 둘 이렇게 떨어지면서 결국은 그 줄기가 고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필히 6월부터는 방근에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위에 정상적으로 나온 금 부분 같은 경우는 강한 햇살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이렇게 약간은 색이 옅은 그런 종류의 품종들 같은 경우는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은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오랫동안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강한 품종들입니다. 그러나 이 색감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은 초록빛 색감이 아닌 약간은 옅은 연두색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햇살 적응 훈련이 끝나도 여름에 아주 약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색감이 약간 옅은 그런 연두색을 가지고 있는 품종들 같은 경우도 강한 햇살을 바로 받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그런 공간에서 키우는 게 이런 모습을 가진 품종들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매우개창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강한 품종인데 꼭 봄 적응 훈련을 어느 정도 맞춰야지만 여름처럼 이렇게 강한 그런 햇살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성장이 지금 성장하라 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물을 주면서 이렇게 키워야지만 풍성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분갈이는 이렇게 햇살에 약한 품종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해주면 이 여름을 더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분갈이 시기에, 적당한 분갈이 시기에 분갈이를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에 보이는 품종 같은 경우는 아이보리입니다. 아이보리 자체가 여름에 그렇게 강한 품종은 아니지만 다른 품종들도 이 봄을 나다 보면 이 아이보리처럼 이 가장자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검게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다육식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검게 보이는 부분이 응애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응애가 아닙니다. 응애는 검은 반점이 다닥다닥 생기면서 넓혀가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이 아이보리처럼 이 부분은 화상에 강한 직광에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이런 얼굴을 하고 있는 이제 품종들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방근해서 키우면서 여름을 나는 게 이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 보이는 품종은 하월시아입니다. 이렇게 하월시아처럼 잎이 투명한 그런 얼굴을 보이는
품종들 같은 경우는 진짜 강한 직광에 약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하월시아 같은 경우는 방그늘에서 키우는 품종들이기 때문에 너무 직광에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월시아 같은 경우는 봄 적응 훈련을 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직광에 내몰았더니 이렇게 투명한 연두색을 보이는 그런 매력적인 모습이 아니라 단풍이 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풍이 든 모습은 봄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데, 여름이 오면 이 무너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방그늘, 진짜 방그늘 아니면 그늘에서 여름을 나는 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월시아는 집 베란다에서도 키우기가 좋은 그런 품종 중에 하나고, 이 번식을 아주 잘하기 때문에 일반 초보분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비싼 품종도 있지만 대부분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꽃대 부분이 그렇게 예쁘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잘라주는 게 좋고요. 강한 직광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이렇게 진한 단풍색을 보여주는데, 일반 다육식물처럼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도리스 철화인데요, 이렇게 잎이 넓은 풀일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철화 같은 경우는 줄기 부분이 빠르게 고사가 되기 때문에 여름을 아주 힘들어 합니다. 특히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철화 같은 경우는 한 50% 이상이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철화 또한 강한 직광보다는 은은한 햇살이 들어오는 방그늘에 위치하는 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인데, 이런 품종을 처음부터 이렇게 방그늘에 키우라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봄, 가을에는 직광에 내놔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강한 이 햇살이 비치는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꼭 이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그늘에서 적응 훈련을 시키는 게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울 또한 높은 기온에 아주 약한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이 강한 직광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잎이 후두 떨어지는 그런 특징도 보여주고 있지만, 화상만큼은 또 입지 않는 참 특이한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라울 같은 경우도 이 강한 햇살에 이런 노출시키기보다는 은은한 햇살에서 노출시키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품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봄 3, 4, 5월 같은 경우는 강한 직광에서 이렇게 내몰아도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6월부터는 너무 강한 직광보다는 은은한 햇살이 들어오는 곳에서 자리 잡고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갈이는 해주지 않는 게 좋고요. 분갈이를 꼭 하고 싶은 분들은 9월 이후에 서서히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라울 같은 경우는 새롭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라울은 그나마 여름에 강한데, 지금 영상에 보이는 올해 묵은 라울 같은 경우는 여름에 또 취약한 성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참고하셔 가지고 키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환엽 블러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환엽 블러처스 또한 이 여름에 아주 약한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약한 품종이기 때문에 이 환엽만큼은 꼭 방그늘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뽑아서 여름을 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엽 블러처스 같은 경우는 이 직광, 이 성장하는 봄, 가을, 겨울에는 직광이 아주 강한데, 이 기온이 높아지면서 바로 비추는 직광에는 아주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환엽 블러처스는 지금 분갈이를 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갈이보다는 안전한 그늘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게 오히려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며, 오늘 소개해 드렸던 품종 외에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다육식물 같은 경우는 꼭 직광보다는 방그늘에서 키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